요즘에 잠깐 이거 읽어드리기 전에 요즘에 가장 큰 코로나 이후에 지난 2년 동안에 사람들에게 스며든 가장 그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감정이 무기력이래요. 이 무기력이 되게 중요한 사회적으로 문제적인 키워드가 됐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2년 동안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너무 경험해 봤잖아요. 여행 못 가, 같이 모이지 마, 사람들끼리 만나지 마, 그리고 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야, 그러면 다 깨져, 막 이런 식으로 왜 뭐랄까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사람들이 너무 자주 놓이다 보니까 뭐 내 뜻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계획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열심히 살면 뭐해, 뭐 여기까지 가는 바람에 무기력과 우울증이 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글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레이나37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사실 제가 바로 무기력해서 글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배워야 할 것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열심히 따라해도 모자를 파네. 몸 따로 마음 따로. 그중에 열심히 잘 따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극을 받아야 하는데 역으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래, 이렇게 더 좌절을 느끼네요. 생애 처음으로 신청까지 한 자격시험을 코앞에 두고 준비도 하기 싫고, 코로나와 같이 찾아온 생활 기반들의 변화와 갱년기, 코로나는 끝나가는데 자꾸만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을 해결하려면 기력 있는 일을 만나거나 해내야 되고요. 돈이 없어서 생긴 슬픔은 돈을 벌어야 끝나고요. 진짜예요. 없으면 계속 슬퍼요. 친구가 자격시험에 합격했어. 얄밉기도 하고 나만 무기력하고 뒤처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죽으라고 해서 그 자격시험을 합격을 해야 나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이 비교, 무기력, 우울감 이것과 싸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럴 때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내가 해결하고 넘어가느냐, 계속 쌓아놔서 무기력 덩어리가 100개야. 처리하지 못한 게 100개야. 시험 못 붙었어, 약속 못 나갔어, 그 다음에 뭐 아르바이트 하려고 그러다가 간뒀어, 누구한테 뭐 미안해 사랑해 막 이렇게 좀 인간관계도 풀려고 그러다가 다 덮어뒀어. 그래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한 40년간 덮어둔 문제가 이따만큼이야. 그럼 어떤지 아세요? 그게 어디 가요? 아니요. 그게 내 터전이 되고 내가 그 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작은 일에 더 빨리 무기력해져. 작은 우울에 훨씬 더 영향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내가 그때그때 처리했으면 내가 뛸 수 있죠. 땅에 물컹거리질 않고 단단하다고요. 내가 사는 내 인생을, 땅을 내가 단단하게 만드느냐, 물컹물컹 무기력, 우울, 막 좌절로 물컹거리게 만들어서 거기서 질퍽질퍽 하느냐가 그냥 내가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번만 풀면 풀 수 있는 자신감이 꼭 생깁니다. 인생을 푸는 열쇠는 하나의 문으로 따면 그게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레이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무슨 내 보기에는 혹시 뭐 이렇게 무기력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리고 그거 물어보려고 지금 여기다 쓴 거죠. 따끔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없어. 방법 없고, 그래도 옛날에는 좀 공부 시험에 자신이 있었다며요. 준비부터 하십시오. 첫걸음이 준비해요. 중요해요. 준비하다 보면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또 조금 잘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그래서 자격시험을 딱 따고 나면 언제 그랬냐시피 내 이 지금 저한테 쓴 댓글을 빨리 와서 어딨어 어디, 그래서 홀랑 지울 거라. 아마 이 무기력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무기력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해내면 무기력이 해결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봉현준 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근무한 지는 5년 됐는데 적성에도 잘 맞지 않고 번아웃이 심하게 왔을 때 우울증, 신체 질병들 때문에 휴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회사를 다니기엔 제가 너무나 정신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다들 잘 버티는 건데 제가 너무 나약한 걸까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데 있어서 직장에서 번아웃이 오고, 직장에서 뭐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도 재미없고, 회사가 나를 별로 인정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만약에 뭐 이렇다고 하면 총체적으로 문제가 다 생긴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 문제가 엄청 커 보이긴 하지만 인생에는 직장 말고 내가 행복하고 즐거움을 찾고 의미가 있을 다른 섹터가 많다는 느낌이 안 드세요? 예를 들면 제가 강의 망쳤어요. 강의 평가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강의도 별로 안 들어와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인생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고 다음날 너무나 무기력해지고 힘들고. 근데 인생이, 내가 강사지만 강의만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새롭게 공부하는 것도 있고, 어떤 모임에 나가기도 하고, 저녁 때 강의는 잘 안 됐는데 저녁 때 독서 모임 갔는데 막
인정받고 집에서 애들이랑 노는 게 어느 날 너무 재밌고 주말에 여행 한번 갔다 온 게 너무 즐겁고 그러니까 뭐냐면 사는 의미는 직장 말고도 되게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는 의미가. 그래서 이 사는 의미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게 중요해요. 번아웃이 온 걸로 봐서 아마 직장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쓰면서 굉장히 몰입해서 일을 하고 다른 섹터를 개발 안 하셨을까요 혹시? 회사에서는 되게 안 좋았는데 내가 뭐 살사 댄스 모임 갔는데 내가 한 3년에서 되게 잘 가르치는데 우리 팀원들이 너무 잘해서 좋았어. 아니면 주말에 교회 나갔는데 교회 봉사활동에서 되게 칭찬받았어.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인생에 그 나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포트폴리오가 한 5개가 있어서 얘가 찌그러지면 얘한테 위로받고 얘가 힘들어지면 얘가 조금 나를 이렇게 세우고 이게 이렇게 리듬이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직 지금 공무원으로 직장 생활하는 게 다가 아니다. 다른 곳에서 어떤 삶의 의미 있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있으면 훨씬 더 위로받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위로 시스템이 있어야 이 회사를 오래 다닌다고요. 이게 다면 얘가 아니면 다 끝나잖아요. 근데 뭐 회사에서 막 기분 나쁘고 뭐 인정도 못 받고 화나는 것 같은데 뭐 다른 거 즐거워. 그래서 계속 다니고 뭐 그러다 보면은 또 뭐 한 1년 더 다니게 되고 또 1년 다니다 보면 또 회사에서 또 인정받는 일이 생기고 또 뭐 변화가 와. 그 좋고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뭐냐면 내 직업에도 내가 기회를 줘야 직업이 커요. 병가를 내시건 휴직을 신청을 하건 해서 얼마간 쉬시면서 조금 더 그 내 인생의 포트폴리오를 짜놓으세요. 무조건 쉬었다가 다시 나가면 좋아지지 않거든요.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포트폴리오를 좀 짜서 즐겁고 의미 있는 걸 좀 짜놓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살아라. 돌면서 살아라. 한 군데서만 집중하지 말고 돌면서 살아라. 하나만 너무 집중하면 사람이 절대 현명해지지 않아요. 자, 또 이로울 언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49세인데 제가 갈 길을 잃은 느낌입니다. 여행업을 20년 이상 해왔고 코로나 시대에는 조그마한 카페를 오픈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게으름이 문제예요. 다들 이거랑 싸우고 있군요. 게으름이랑. 게으름을 극복하기가 참 어렵네요. 너무나 오랫동안 장착된 이 게으름을 어찌할까. 514 챌린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처방. 새벽 5시에 하는 모닝 챌린지를 제가 1월 달부터 지금 벌써 8월 계속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이걸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게으름도 습관되고요. 부지런함도 습관됩니다. 왜 한 번 누워있기 시작하면 계속 눕게 되잖아요. 한 번 왜 어쩌다가 아침 10시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다음날 이상하게 탁탁 자꾸 10시에 일어나죠. 근데 한 번 일찍 일어나기 시작하면 또 일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스승이 돼야 돼요. 게으름한테 계속 지면 내가 나를 가르치는 걸 포기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될 것 같아. 하루가 24시간인데 내가 하루를 마치 너무 짧게 써. 너무 게으르면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원래 아시죠? 그 시간이 고무줄인 거. 부지런하면 시간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게으르면 시간이 요만해져. 아침에 일어나서 더 자자. 그리고 일어나면은 11시, 점심 먹고 이렇게 구르다 보면 3시, 친구 만나면 집에 들어오면 12시. 하루가 3시간이죠. 이렇게 하루가 3시간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가 막 48시간 써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게으름 습관이냐 부지런한 습관이냐는 습관을 자꾸만 가르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514 챌린지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무려 10,000명입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새벽 5시에 유튜브 접속하는 사람 10,000명? 대박. 그러면 그 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커뮤니티 실력이 내 실력이 돼요. 10,000명의 실력이 내게 된다고요. 나도 그 사람들처럼 뛰기 시작한다고요. 어떤 환경 속에 있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환경을 조금 바꿔보시면 지금의 이 무기력한 느낌, 게으른 느낌을 빨리 극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동현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를 꿈을 삼고 있는 작곡가 24살 학생입니다. 저는 아무런 음악 배경도 없고 음악 듣는 게 너무 좋고 음악 관련 일을 내 직업으로 삼고 살면 너무 행복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작곡가가 되기로 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상황이 여유롭지 않아서 작곡 학원을 다닐 계획만 하고 집에서 그냥 독학으로 피아노 연습과 가사 쓰는 연습 등을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이고 정말 유일하게 관심 있는 분야라서 열심히 할 줄 알았던 제가 어느샌가 연습을 미루고 노력도 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데 남들보다 시작이 늦어서 더 열심히 해도 모자랄 판에 자꾸 느슨해지고 자꾸 풀려지는 저의 모습이 너무 걱정입니다. 본인이 너무 잘하네. 지가 자기를 막 야단치고 야 네가 작곡가가 꿈이라며. 이거 하면 너무 행복하고 이거 하면은 네 꿈이라면서 너 왜 이렇게 너 왜 이렇게 연습 안 해? 자기가 자기를 막 때리고 있다가 이 내가 때리는 이 행위를 저한테 고백을 하신 거군요. 김동현 화이팅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잘했어요. 근데 우리 동현님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정상이에요. 제 얘기를 하면 내가 영어로 강의하는 게 내 꿈이거든요. 내가 영어 공부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요? 막 아침에 막 영어 째려보고 이제 저녁 때도 막 넷플릭스 켜놓고 나서 영어를 들을까 한국말 드라마를 볼까 그러다 결국 한국 드라마 우영우가 더 좋아. 내가 왜 영어를 봐야 돼? 내가 왜 모던 패밀리를 봐야 돼? 막 참 뭐냐면 이게 모든 사람이 겪는 건데요. 내가 정하고 내 입으로 내가 꿈을 꾸고 내 입으로 내 꿈을 말하고 내 머리로 내가 꿈을 꾸고 내 몸으로 그 꿈을 이뤄내면 그걸 뭐라고 부르게요? 시작! 기적이라 그래요. 세상의 기적은 내가 말하고 내가 이루면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그만큼 힘든다는 얘기예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엄청 어려운 거 같죠? 근데 한편 엄청 쉽다? 왜냐? 하루에 3시간씩 피아노 연습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 방법은 엄청 쉬워요. 사실 어찌 보면. 근데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기적에 가까워요.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 둘러보세요. 그 막 경쟁이 치열한 것 같죠? 아니요. 대부분 다 대부분 다 연습 안 하고 대부분 다 자고 대부분 다 지가 말해놓고 지가 안 지키고 다 허술해요. 모든 사람.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거예요. 세상 만만하게 봐도 된다고. 다들 허술하고 다 지 약속 안 지키고 다 잠잔다고. 그중에 조금만 더, 한 발짝 더, 1시간 더, 요만큼만 더 하는 사람들이 탁월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완벽해서 탁월한 거 아니고요. 그냥 게으른 사람보다 조금 더 해서 탁월해지는 거라니까요. 대체로 게을러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꼭 생각하세요.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세요. 나처럼 해갖고 되겠어? 이런 생각하지 마. 아니야. 동현 씨만큼 해도 될 수 있어.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도 다 나처럼 허술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만 더, 1시간만 더 힘을 내서 꾸준히 하셔서 꼭 작곡가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작곡가가 되고 싶고 이게 내 꿈이야라고 이 24살의 나이에 확신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미 반의 기적을 이루셨으니 나머지 기적을 꾸준함의 힘으로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동현 씨. 아이고, 오늘은 제가 그런 사연만 골랐나 봐요. 다들 막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요. 진짜 매일 그렇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글 쓰는 날 그랬겠죠?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여러 사연들 보내주셔서 답글 그렇게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쓰는 동안 아마 10% 이상은 풀렸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각각 힘든 처지에 다 자기의 공간 속에서 자기의 시간 속에서 사시는데 그래도 여러분 각각의 희망이 이렇게 댓글 속에서 보여요. 다 열심히 헤쳐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도 그 와중에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힘들지만 한 걸음 걷는 게 나한테 희망이고 힘들지만 일어나서 밥 한 끼 해먹는 게 나한테 희망이고 힘들지만 다음날 눈을 뜨는 게 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라고요. 남편이건 애건 다 1m예요. 내가 가장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에게 도움 청하시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움직여서 스스로를 좀 도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신 이 글을 쓴 날보다는 조금 더 희망을 갖고 사실 수 있는 힌트를 스스로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댓글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